네, 두 시구간의 특징주 바로 코스닥의 대장주 셀트리온입니다. 일본에서 램시마 판매 허가를 받게 되면서 현재 주가가 3% 가까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코스닥 지수 주요 이평선을 모두 이탈했던 아찔한 흐름 그 이후에 이제는 어느덧 모든 이평선을 회복해 놓은 구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010선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실적 시즌 관문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해보겠습니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다음 주 국내 변수부터 알아볼까요? 예, 이제 다음 주부터 이르면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최경환 경제팀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이제 인사청문회가 8일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의 쟁점은 향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주를 이룰 것이다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LTV나 DTI 완화 같은 이 부동산 정책 변화가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목할 점은 이러한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향후 경제팀의 어떤 정책 변화 방향 그리고 그 강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어떤 대안 제시 여부 그리고 내수 소비 경기 어떤 활성화의 어떤 대안들 그리고 고환율 정책 수정 가능성 시사는 했는데 그런 어떤 세부안들 그리고 증시 배당 수익률 제고를 위한 어떤 정책 변화 등이 이런 과정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8일에는 이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심은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 수준인 이 8조 원 수준 기대치에 얼마만큼 부합을 하는지 여부가 될 것입니다. 시장 기대치가 이미 충분히 낮아져는 있고 그리고 또 주가의 상당 부분 가격 반영이 돼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실적 쇼크가 가시화될 경우에는 2분기 실적 시즌 전반에 걸쳐서 좀 실적 불확실성 좀 더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장 측면에서는 단기 어떤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 역시도 좀 간과하기 어려운 변수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는 8일에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있네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또 삼성전자 다음 주에 키워드입니다. 해외 변수 여기에서 또 시장의 방향성을 보여줄 만한 것들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이번 주에 성과가 있었다면 G2의 경기 확장 국면이 좀 증시에 호재로 작용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다음 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G2 말씀하셨는데, 저번 주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요번 주는 G2 모멘텀이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다음 주 해외 변수 중에서는 세 가지 좀 주목을 할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중국 6월 수출입 지표 이제 10일 날 발표될 예정인데, 최근 경기 회복세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6월 달 무역 지표 개선까지 더해질 경우에는 이 중국 모멘텀 추가적으로 더 확장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진핑 주석 방한 이후에 이 차이나 플레이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좀 시장 내에서 커졌다라는 점에서 이 중국 경기에 좀 민감주들 어떤 주가 측면에서 좀 긍정적 영향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이 일본의 5월 경상수지와 그리고 6월 물가 그리고 소비 심리 등의 이 내부 경제 지표들 발표될 예정인데 아무래도 매크로 회복 정체 흐름이 일단 하반기 후에 계속 나타난다라는 점에서 어떤 하반기 이후 그 성장 정책 제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가 있고 이는 글로벌 증시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좀 커 보입니다. 그리고 9일에는 이제 FOMC 의사로 공개될 예정인데 최근 이제 옐런 의장이 그 단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좀 어떤 반대하는 발언들 이런 어떤 내용들 제시되면서 어떤 시장 내 존재했던 우려의 시각들 일정 부분 좀 정리되었다라는 측면에서 회의록 공개 어떤 영향력은 좀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종합을 해보면은 다음 주도 해외 변수는 전반적으로 어떤 시장 상승의 어떤 지속 가능성 계속해서 시사하는 내용들이 많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는 지지부진할까요? 의미 있는 흐름이 나타날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예, 이제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다시 계속 되살아나고 있고요. 그리고 정책과 그리고 유동성 환경도 좀 확장적 기조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이 그 외국인 투자 심리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시장은 2000선 안착하는 행보가 나타나고 있는데 관심은 앞으로 이제 박스권 돌파까지 어떤 상승세 나타날 수 있는가 쪽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박스권 돌파의 어떤 전제 조건을 찾아보자면은 어떤 시장의 이 어떤 선명성 개선이라는 측면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이 점은 결국 어떤 첫 번째는 정부 정책의 어떤 모멘텀 구체화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국내 기업
기업들 어떤 실적 불확실성 해소가 핵심적인 조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실적 변수는 어떤 분기 실적 시즌을 통해서 그 눈높이 충족과 그리고 향후 실적 개선 기대감을 좀 환기시키는 어떤 중기적 과제라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정부 정책 모멘텀이 박스권 돌파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핵심은 7월 금통위 어떤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 변화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좀 박스권 플레이 어떤 연장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둘 필요가 있어 보이고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 보고 있는데요. 어떤 정부 정책 변화의 어떤 수혜 기대되는 어떤 건설 그리고 건자재, 유통 등을 좀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원화 강세의 어떤 구조적 수혜주들, 그러니까 유틸리티, 철강 쪽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부터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된다는 측면에서 2분기 어떤 실적 안전지대 업종으로 볼 수 있는 이제 음식료나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을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 김용구 연구원이었습니다.